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두 조직의 집단 난투극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도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세력 다툼을 벌인 조직원 73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초강력 태풍으로 성장했습니다. 5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해상까지 올라올 전망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31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49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7명, 위중증 환자는 30명입니다. 기장 해녀 문화와 역사가 동화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이자 부모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동화 나는 해녀입니다가 출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영화 친구 하면 떠오르는 두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두 조직의 패싸움이 실제로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도심 번화가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세력 다툼을 벌인 조직원 73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남성들. 누군가를 만나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잠시 후 거리에서는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30년간 대립관계를 이어온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충돌한 겁니다. 한 조직원이 상대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데서 시작한 보복 폭행은 장례식장과 도심 번화가 등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도 동원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알력,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촉발 요인이 있으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분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시비가 있더라도 그게 폭행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고. 경찰에 따르면 이들 두 조직은 지역 최대 폭력 조직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20대 신규 조직원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며 수년간 세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상대 조직과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것은 물론 조직 관리를 위해 탈퇴한 조직원을 찾아가 흉기로 상해를 입히며 응징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계된 주점에서 시비하는 손님을 조폭 8명이 집단 폭행해서 8주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고, 숙박 임대업소를 하는 그 주인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주거지까지 찾아가서 집단 폭행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1년 2개월간의 추적 끝에 폭력 행위 등에 가담한 폭력 조직원 73명을 붙잡아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도망간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숨겨준 다른 지역 폭력 조직 5개 파의 조직원 7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조폭들이 불법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1억 2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 폭행과 상해 교사 혐의를 밝히고 범죄 수익금 추적을 위해 두 조직의 상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31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4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39만 8,99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80대 이상 5명, 70대 2명 등 7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30명으로 연령대는 80대 이상 12명, 70대 11명, 60대 4명 등입니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6,218명이며 현재 재택관리 인원은 32,310명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태풍 분류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초강력 태풍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북쪽으로 향하고 있고 5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해상까지 올라올 전망인데 아직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최선영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태풍 흰남노의 세력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1일 15시 기준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70km 부근 해상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최대 풍속이 초속 55m 이상으로 초강력의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래 보기 드문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태풍의 위력이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풍 흰남노는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데 30도 내외의 높은 해수면을 통과하면서 열과 수증기를 충분히 공급받아 태풍의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경로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만 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미리 대비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경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하천 범람과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매우 높은 물결로 인해 해상 활동에 유의하시고 특히 조고가 높아져 해안가에서는 월파로 인한 침수와 폭풍의 일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선영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과 함께했습니다. 기장 해녀의 문화와 역사가 이번엔 동화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이자 부모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동화 나는 해녀입니다가 출간됐는데요. 3년여간 기장 해녀 할머니를 만나 글을 써온 김연아 작가가 이번에는 손녀를 위한 동화책을 펴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김연아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난장 할망의 기억이 펄떡이는 바다로, 난장 할망의 추억이 몽실몽실 떠오르는 바다로 가면 난장 할망은 인어처럼 자유로워질까요? 김연아 작가의 동화책 나는 해녀입니다 속 한 구절입니다. 2019년부터 기장 군부에 기장 해녀 이야기를 연재해온 김 작가, 1세대 기장 해녀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한 데 이어 동화로도 재탄생시켰습니다. 기장 해녀의 뿌리로 상징되는 주인공 김복래 할머니가 동화책 속에서 예쁜 글과 그림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께서 96세인데 항상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할머니께서 건강하실 때, 살아계실 때 이 그림책이 나오면 꼭 선물해드리고 싶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하고. 제주도에서 기장군으로 출향해 육지 해녀가 된 김복래 할머니. 김 할머니는 피부채 하나 없는 낯선 육지에서 거친 바다를 누비며 삶의 터전을 일궈냈습니다. 한평생을 바다에서 힘차게 물질하던 젊은 날의 추억. 이제는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가 된 해녀 할머니. 어쩌면 서글픈 이야기가 동화 세상에선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동화책을 읽은 어린이들이 할머니를 떠올리고 어른들은 부모님이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김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살 수 있었던 건 어른들의 도움이거든요. 아이의 마음으로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책을 써야겠구나. 나는 해녀다 자서전을 함께 협업해 발간한 황현일 기장군부 편집장 역시 기장 해녀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읽어도 그 옛추억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어린이들이 읽어도 어떤 해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될 것 같고요. 동화로 되살아난 기장 1세대 해녀의 억척 같은 삶 속에 빛나는 해녀 문화와 역사가 어린 아이들의 동심에 작은 울림으로 닿기를 바라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봄에서 가을 사이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주로 손과 발, 입 안쪽에 증상이 생기면서 이름 붙여진 수족구병입니다. 코로나19로 잠잠했었는데 3년 만에 다시 급증했다고 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8개월이 된 서준이 부모는 한 주 전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서준이가 39도 고열이 나더니 손과 발에 물집이 생겼고 입안도 헐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족구병이었습니다. 물집은 사라지고 딱지가 생길 만큼 좋아졌지만 급증한 환자의 병실이 없어 지금도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열이 39도, 40도 가까이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수족구라고 해서 조금 아기 같은 경우에 조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수족구고 뭐 또 다른 질병으로 아동병원에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코로나19로 잠잠했던 수족구병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3년 만에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수족구병은 외래 환자 1000명당 0.7명에서 2명. 올해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더니 8월 셋째 주에는 1000명당 36.7명으로 36배나 증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6살 이하 영유아들이 걸리는데 침이나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일주일, 발열과 인후통, 발진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회복되지만 드물게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가 이름도 좀 이상하지만 콕사키 바이러스하고요, 엔테로 바이러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안에 만일 물집이 생기면 애들이 잘 먹지 못하고 탈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견하면 빨리 잘 먹지 못할 경우 저희가 소액 공급을 한다든지 해서 탈수를 예방해야죠. 백신도 마땅한 치료제도 없는 수족구병. 예방이 최선인 만큼 손 씻기 등 위생관리는 물론 수영장이나 놀이시설에 다녀왔다면 발진 등 의심 증상을 잘 살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사람에게 차여 다리 뼈가 부러진 새끼 고양이, 또 몸에 화살이 관통된 개, 또 뇌졸중 주인을 살린 강아지는 신체 일부가 잘리는 학대를 당한 채 보신탕집에 버려졌습니다. 차에 매달고 고층에서 던져지고 또 벽에 때리고, 이처럼 반려동물 학대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2011년 98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72건으로 10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낮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해자 중에 구속 기소는 전체 0.1%인 4명에 불과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불과 5.5%, 56.9%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액수도 2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지난 4월 31년 만에 전면 개정됐는데요. 최대 3년 이하 징역부터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거에서 크게 달라지지가 않고 있죠. 사법부의 양형 기준과 실질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동물보호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장군의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장경찰서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기장소방서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순찰과 응급구조대기 등 24시간 근무하는 현업기관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날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동부산 관광단지 교통난과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구축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해운대 지구협의회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 우이동, 우삼동 신규 봉사회 결성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명예회장 위촉식과 신규 봉사회 결성식에는 해당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산지사 최성필 사무처장과 안정혜 시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